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11월 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짧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지사항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코스피의 EPS가 진짜로 모두 다 눈으로 이제 증가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이 언제일지 라는 것. 그런데 보통 주가가 먼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지는 뭐냐면 사실 저희가 그 유한타증권과 제휴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사실 저희가 사용하지 않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어떠한 그러니까 유한타가 저희 평생투자에게 어떤 금액적으로 어떤 뭔가 이렇게 줄 수 있는 어떤 한도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사용하지 않았고 계속 그냥 냅뒀었거든요. 근데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그 유한타에서도 저희에게 어떤 금액을 지원하려면 그러니까 당연히 지원을 받으면 저희는 이제 이것을 저희가 가질 건 아니고 회원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내려보내려고 하는데 이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 명분이 증권사이기 때문에 어떤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흔히 이제 수익률 대회 같은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이런 어떤 명분을 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가장 싫어하는 게 이런 거였습니다. 단기 어떤 수익률 대회 이런 것들. 근데 뭐 회원분들이랑 뭐 이렇게 좀 여러 이제 분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니까 굳이 이제 내가 싫다고 이거를 썩히는 게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유한타와도 얘기해 보니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있는 돈을 그냥 먼저 지금 안 쓰면 뭐 이번 연도에는 아마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1월 말까지 신청이 돼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또 공지를 하고 카페에다가도 좀 설문을 좀 돌릴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평생투자 파트너 어떤 그 뭐 수익률 대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를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는 방법은 나중에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요. 쉽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원들이 저희 회원들만 참가하는 거예요. 참가하는 걸로. 그리고 한 기간은 뭐 한 두 달? 뭐 요 정도로 설정을 하고요. 이게 괜찮다면 계속 기간이 끝나면 또 수익률 대회를 계속 해가지고 저희가 유한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어떤 금액적인 어떤 지원을 저희 회원분들에게 좀 돌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금액에 대한 것은 설명드리고, 근데 일단은 이 수익률 대회 때문에 뭐 평소에 하지 않는 단기 매매나 이런 것을 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평소처럼 하되 그냥 신청만 해놓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신청한 회원분들은 뭐 이렇게 처음이라 아마 크진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신청한 모든 회원분들에게는 아마 스타벅스 커피와 케이크 어떤 상품권 같은 게 나가고요. 그 다음에 500만 원 정도 이거를 500만 원 정도가 나가는데요. 이거를 한 분한테 드리는 게 좋을지 뭐 한 두어 분한테 이렇게 나눠서 드릴지 대신에 수익률 대회니까 명분이 거기에 1등 한 사람이겠죠. 뭐 어떤 순위.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요. 신청한 분들에게는 스타벅스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수익률에 따라서 이 상금 이렇게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일단은 카페에다가 설문을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인원들에 대한 좀 정보를 좀 이렇게 체크하고 그리고 저희 카페 가입 안 하신 회원분들이 더 많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원분들에게도 좀 연락을 해서 뭐 그러니까 뭐 대략적으로
4,500명 정도 회원분들이 만약에 참여하시면 한번 뭐 진행해볼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괜찮다면 기간을 조금 줄이든지 뭐 해가지고 뭐 계속 이 대회를 해서 뭐 회원분들한테 좀 골고루 한 번씩 좀 이렇게 어떤 기회가 좀 돌아갔으면 뭐 이런 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저희 회사에 광고나 뭐 이런 것들이 문의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저희 다 일절 받지 않았는데요. 나중에 이런 광고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이거 역시도 회원분들한테 다 수익으로 이렇게 돌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방식을 좀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고민을 카페에다가 한번 좀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문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용이 너무 좀 길었는데요. 잠시만요. 그리고 이제 본론인데요. 최근에 어떤 대장주들의 귀환이라고 할까요? 괜히 거창하게 대장주들이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좀 나오죠.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최근엔 네이버, 셀트리온, 뭐 일부 신약 제약바이오 쪽 해가지고 뭐 일단 큼지막한 애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보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포스코라든지 뭐 LG화학이라든지 이런 쪽은 아직 뭐 움직이진 않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실적보다 주가가 항상 먼저 움직이는데 혹시 이 지금의 현재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어떠한 미래의 어떤 실적이 긍정적이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이런 고민이겠죠. 그러면은 이 미래의 실적이 실제로 진짜 좋아지는 거는 언제쯤 알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일단은 반도체 쪽을 보면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코스피가 움직이려면 반도체와 그러니까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쪽이 움직여야 되는 것은 뭐 너무 당연하죠. 시총이 크니까. 일단 반도체의 상황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빅그로스가 성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수급이 타이트해지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이 사실은 주가가 제일 반응을 잘 하거든요. 삼성전자에서도 이야기를 하기는 낸드는 이미 재고 문제가 거의 다 해결되었고 그 다음에 디램은 내년 상반기 중에는 어떤 수급의 균형을 맞출 것으로 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내용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그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좀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신약 주들의 어떤 임상 실패로 상당히 큰 어떤 하락들이 있었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거품이 싹 사라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제약바이오의 평균적인 어떤 시가총액보다 좀 못 미치는 상황에 왔었기 때문에 최근에 과하다라는 어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만회되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실제로 시밀러 쪽, 그러니까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실적이 내년에는 좋아진다라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네이버나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것들 역시도 뭐 좋은 내용입니다. 좋은 내용들이 좀 있죠. 근데 대외적인 상황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대외적인 상황이라고 하면 최근에는 금리 인하까지 이제 마무리됐고 이제 진짜 남은 거는 무역 분쟁이잖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1차 합의는 뭐 서명할 가능성이 높다 쪽으로 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 합의는 아직은 좀 남아있지만 일단 지금 2차 합의에 대한 어떤 고민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좀 이렇게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런 무역 분쟁에 대한 이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는 미국의 GDP 성장률이 올해 2.3에서 내년에는 1.7 정도로 이렇게 좋지 않은 이런 예측치들이 나오고요. 다만 우리나라는 1.8, 올해 1.8에서 내년엔 한 1.9 정도로 올해를 바닥으로 확인하는 모습도 좀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미국이 안 좋다고 우리도 무조건 안 좋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미국과 EU의 어떤 양적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동성이 매우 좋아질 이런 환경에 있습니다. 즉 달러 약세, 원화 강세, 이 환경이 아마 좀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유동성이 그러니까 올해 4분기부터는 글로벌 유동성이 매우 좋은 상황이라는 거고, 그리고 무역 분쟁도 1차적으로는 수습되는 이런 과정들이겠죠. 수습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노이즈나 변동성은 나오겠죠. 다만 그 방향성이 중요한 거잖아요. 수습되는 방향성. 그러니까 한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커지는 방향성이었다면, 그죠? 지금은 수습되는 방향성이라는 것을 하나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은 대장주들이 하나씩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사실 중요한 건 실적이잖아요, 그죠? 이 실적에 대해서 좀 보려면 가장 저희가 그래도 의미 있게 보는 건 이 표인데요. 이거는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뭐라고 할까요? 사실은 10월 달에 10월 달에 반도체 수출 증가율,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오늘 발표한 그 10월 한국 수출은 역시 좋지 않았죠. 그리고 반도체 수출도 좋지 않았고, 근데 10월은 그럴 거라는 예측들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기저가 너무 높았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관건은 이제 11월부터입니다. 오늘부터인 거겠죠. 왜냐면 그러니까 올해 11월이 있고 지난해 11월, 1년 전 11월부터는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꺾였거든요. 마이너스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증가율은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증가율은 플러스 전환될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근데 다만 그냥 산수가 플러스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출 대금이 진짜로 증가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수출 대금. 그러니까 이 당시 때가 수출 대금이 468억 달러였거든요. 요쯤 되겠죠. 468억 달러인데요. 요 수치를 넘어갈 수 있는 어떠한 것은 아마 내년 1분기 정도로 보고 있어요. 내년 1분기.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상관계수가 0.9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표가 뭐냐면 2005년부터 해가지고 2005년부터 해서 수출 대금 3개월, 그러니까 수출 대금 3개월의 평균과 그다음에 코스피 12개월 선행 EPS의 상관계수가 0.9라는 소리는 거의 그냥 맞다라고 그냥 아주 매우 그냥 잘 맞는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것에서 실적을 확인하는 순간은 아마 1분기 정도 될 것이라고 좀 보고, 근데 그 이전부터 지금 주가는 이미 먼저 선반영돼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수출 대금의 핵심은 반도체잖아요. 그렇죠? 이 반도체 단가 개선이 돼야 되거든요. 아까 삼성에서도 말했듯이 이미
뭐라고 할까요? 낸드는 뭐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낸드는 일단 벌써 정리가 된 것 같고, 디램도 역시 상반기 중에는 수급 균형이 맞아질 것이라고 이렇게 삼성 발로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 1분기, 그러니까 벌써 지금이 11월 달이니까 12월, 그 다음에 내년 1, 2, 3월 요 언저리 때 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장 분위기는 많이 달라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증시의 핵심이 EPS가 실제로 증가하는지의 여부인데, 그렇죠? 이것과 가장 밀접한 게 수출 대금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수출 대금이 실제로 플러스가 나오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470억 달러 정도를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넘어가려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의 어떤 단가가 개선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단가가 개선되는 시기는 2020년의 1분기가 아닐까라는 이런 내용이죠. 그래야지 실제로 증가율만 플러스 되는 게 아니라 수출 대금으로 봤을 때도 넘어가는 이런 수치가 나올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실적에 확인이 되는 그 과정까지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겠죠. 2020년 상반기까지는 변동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동성. 그러니까 주가의 방향은 우상향이 정해진 상황에서 이렇게 되겠죠. 주가가 처음부터 일직선으로 가진 않죠. 보통 주가가 막 하락하던 주가는 바닥을 다지는 과정에서 슬금슬금 올라가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확 랠리를 펼치는 과정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요 언저리의 과정이 내년의 모습 뭐 이르지 않을까? 근데 여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바닥은 확인한 것 같고 변동성을 가지면서 상승 전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서 이런 구간은 아주 뭐 매매 천재들, 그러니까 딱 정확히 고점에서 딱 사고 또 조정받으면 바닥에서 또 추가 매수하고 고점에서 딱 팔고 뭐 이런 것이 하지 않는 이상은 좋은 회사는 홀딩하는 전략이 좋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 시장을 과거에도 보면 뭐 이런 시장이 또 오지는 않을 수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2016년 초에 바닥을 찍고 우상향하지만 변동성이 상당히 큰 이런 구간들을 지났죠. 지나고 일정 부분에서 확 분출하는 이 구간. 근데 여기까지는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내년은 이런 모습의 느낌이 좀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지수는 아무튼 이런 모습일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 종목은 좀 무겁게 들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이 당시 때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를 한번 봐볼까요? 지수가 그렇게 흔들리지만 지수가 우상향을 한다면 실적이 좋은 회사들은 이렇게 지수와 다르게 직선처럼 보이게 이렇게 강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은 지수가 왔다 갔다 이런 모습을 뭐 보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확인이 되기 전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좀 길게 호흡을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좀 해볼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주식을 막 따라서 추격 매수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시장이 방향성이 정해졌다면 우상향으로, 이제 과거에는 이런 모습이었다면 애매했지만 이제 우상향이라면 확실히 눌림목 같은 이런 모습들에서도 매매가 가능하고 혹은 전고점을 돌파하는 매매도 뭐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렇게 우하향할 때는 눌림목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눌렸다가 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모습도 아예 없고, 그래서 어려운 장은 이제 지나갔다라고 보고 이제는 앞으로 이런 모습들이 좀 연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희망을 좀 갖고
매일매일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정치 뉴스에 너무 이렇게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정치 누가 트럼프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렇죠. 아까 그 카페에도 올려드렸던 것처럼 내년에는 우리나라의 총선과 미국의 대선이 있잖아요. 그렇게 겹치는 과정이 여태까지 한 4번 정도 있었는데 한 번 그 서브프라임 때를 빼고는 모두 지수가 누적 수익률들이 이제 좋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년은 올해보다는 확실히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좋은 회사를 조금 낮은 가격에서 사서 변동성을 내재화, 그러니까 홀딩하는 전략으로 내재화해서 좀 길게 가서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가 요때가 그랬었잖아요. 요때부터 해서 한 요 언저리까지 한 좀 오랜 기간 동안 그런 모습이었었고, 이때 쫙 치고 갈 때는 좀 짧게 매매를 했었고, 요때도 짧게 매매를 했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좀 구간은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여기서부터 이만큼까지는 뭐 한 번에 가겠지만, 뭐 아주 이제 과매수 영역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구간들. 근데 지금은 이 구간은 샀다 팔았다는 아닌 좀 길게 가는 것, 이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